오늘 사연은 박정순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순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고 지금은 대기업 본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 제가 사는 작은 원룸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들고 사무실 층마다 꼼꼼히 손을 대고 닦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가곤 하지요. 사람들은 저를 그저 평범한, 아니 조금은 고지식한 나이든 청소부로 봅니다. 저를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은 제게 따뜻한 눈길을 주기보다는 바쁘다는 표정으로 자기 갈 길만 서둘러 가더군요. 어떤 날은 제 존재조차 잊고 가구나 문턱을 발로 차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걸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그들이 제게 내뱉는 차가운 말투나 행동이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하곤 했습니다. 특히 김 팀장님, 젊은 관리자분이신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분이죠. 이분은 유독 사소한 걸로 저를 자주 지적하십니다. 박 여사님, 이 책상 위에 먼지가 남았잖아요. 회장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기 유리창도 제대로 닦아야죠. 다른 층 청소하느라 시간이 부족했나요? 한숨 섞인 그 말투가 참 마음에 걸릴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제 일이 중요한 줄은 알지만 그분께 제가 꼭 그렇게 매일 지적받아야 할 사람처럼 느껴지는 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팀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할 뿐이었죠.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문득문득 저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지금은 청소부로 살지만 젊은 시절에 저는 한때 세계를 누비며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네바, 베이징, 워싱턴 등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외교 회의와 협상에서 통역사로 활약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선명하지요. 하지만 그 삶은 남편이 떠난 후 끝나버렸습니다. 어린 2 아들을 혼자 키우기 위해 화려했던 커리어를 뒤로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으니까요. 사무실 복도를 청소하면서도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통역했던 날들이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직원들이 웃으며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어와 중국어 단어들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그 뜻을 해석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제게 그 능력을 쓸 기회가 없다는 게 조금 서글프기도 하죠. 제게도 한때는 남부럽지 않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25살에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외교부 통역사로 일하기 시작했지요. 당시에는 국제 무대에서 제 언어 능력을 인정받아 여러 나라를 오가며 일했어요. 워싱턴에서의 무역회담, 베이징에서의 국제보건 포럼, 그리고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회의 등 손꼽히는 행사에서 통역을 맡으며 제 목소리 하나로 세계를 연결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젊고 열정적인 무역 전문가였고 저와 함께 국제 무대에서 일하며 꿈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경했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 경력은 순탄했습니다. 2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저는 통역사로 일하며 양쪽을 병행했죠. 남편이 육아와 집안일을 많이 도와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이 2과 남편을 잃고 모든 책임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가장의 부재는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제 일에도 큰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장거리 출장과 해외 체류가 잦은 통역사로서 2 아이를 홀로 키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일을 이어가 보려 했습니다. 회의 스케줄과 아이들 등하교 시간을 조율하며 일했지만 점점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장거리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이들이 외로워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둘째 아이가 밤마다 악몽을 꾸며 저를 꼭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볼 때면 제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커리어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제가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내자 선임이었던 부장님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여자인 저를 뽑아 여기까지 키워줬더니 결국 이렇게 배신을 한다며 역시 여자들은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며 막말까지 하였죠. 심지어 인사를 하고 나가는 저에게 다시는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할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았죠. 그땐 저도 이 바닥이 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거기다 저런 막말까지 들으니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남편의 고향에는 시부모님도 계셨기에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엔 농사일을 시작했지만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 없는 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저는 점점 도시에서 직업을 찾아 나섰고 온가지를 다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지금은 청소부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역사를 할 능력으로 왜 청소부를 하냐고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청소업체를 만들어 한때 잠깐 잘 나간 적도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빚이 생겼고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게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 걱정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할 수 있는 청소일이 제게는 가장 마음 편한 일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과거를 묻어두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빛나는 국제회의장이 아닌 한 기업의 사무실 바닥을 닦으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기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두 아이는 그런 제 노력 덕분에 대학에 가고 각자의 길을 잘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자립한 뒤에도 저는 계속 청소부로 일하며 혼자서도 견딜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요. 회의실을 닦으며 들려오는 직원들의 영어 대화를 들을 때면 제 귀와 머리는 본능적으로 통역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걸 잊지 않았구나 싶으면서도 지금의 평범한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제가 잊으려 했던 그 과거를 다시 끌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일이 제가 다시 그날들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한때 통역사로 일했던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뿐 현실로 돌아와 먼지를 닦고 바닥을 정리하는 제 모습에 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이 평범한 일상도 꽤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5층 임원 회의실을 닦으며 생각에 잠겨 있던 저는 사무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분위기의 임원실 근처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떠들썩한 건 보기 드문 일이었죠. 어떡해요? 지금 다른 통역사 구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번 협상은 실패하면 안 된다고요. 회사에 향후 5년이 걸려 있는 건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팀장 김 씨였습니다. 평소 엄격한 태도로 직원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자주 봤지만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또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방금까지 알아봤는데 오늘 아침에 예정된 회의에 투입될 통역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더군요. 담당 통역사도 현재 병원에 있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대체할 사람을 못 찾았다는 말이 돼요? 김 팀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창문을 닦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통역사가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은 복도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죠. 회의를 연기하면 되지 않나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김 팀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기? 그게 가능했으면 벌써 했겠죠. 상대방은 오늘 단 하루만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걸 몰라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회의는 회사와 글로벌 파트너 간의 협상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회사의 새로운 기술 제품에 대한 유통권을 해외 파트너에게 맡기는 내용으로 성공 여부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통역사가 없다면 회의는 실패할 것이 분명해 보였고 그건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중요한 순간에 제가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부장님께서 직접 나서는 건 어떨까요? 영어는 잘하시잖아요. 아니요. 이건 단순히 언어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문화와 뉘앙스를 이해하고 협상의 뒷이야기까지 조율할 수 있어야 해요. 프로페셔널한 통역사가 필요한 자리라고요. 김 팀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각자 통화하거나 대체 통역사를 알아보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모두가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어도 될까? 과거의 제가 아니었으면 상관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한때 이런 회의를 수없이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통역사로서, 협상 전문가로서 제 능력이 빛났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은 단순한 청소부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가 저를 믿어줄까요? 반대로 나섰다가 실패라도 한다면? 그들의 무시가 배가 되어 돌아올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운명이 걸려있는 일이라잖아. 가슴속에서 두려움과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팀장이 여전히 직원들과 대책을 논의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끌었습니다. 직원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몇몇은 피식 웃기까지 했습니다. 박 여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건 아니죠? 김 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 젊은 시절 통역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다수의 국제 협상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오늘 회의에 필요한 기술 용어나 협상 프로토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김 팀장은 조소를 띈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외교관이었으면 왜 지금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이건 너무 터무니없네요.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께는 제가 그저 청소부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가진 경험은 지금 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김 팀장은 잠시 제 말을 듣고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김 팀장은 여전히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곁에 서 있던 부장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평소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한 분이라 제가 일하는 동안에도 몇 번 저를 친절히 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박 여사님, 부장님이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영어를 잘하신다고요?
그럼 제가 간단히 테스트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부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영어로 말을 꺼냈습니다. Can you tell me about your experience as a translator in the past? What kind of conferences have you worked on?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I worked as a translator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 specialized in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and public health conferences. Some of the key events I participated in were the Geneva Trade Forum and the Beijing Public Health Summit. 번역처는 외교부에서 통역사로 근무했습니다. 부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발음과 어휘 선택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챈 듯 했죠. 그러더니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Impressive. Let me ask you this. How would you explain a situation where there's a misunderstanding between two parties in a negotiation?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In such cases, I focus on clarifying the intent behind each party's statements. I ensure that both sides understand the cultural and linguistic nuances involved to prevent further misunderstandings. 부장님의 눈빛이 반짝였고 그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Your fluency and precision are remarkable. I wouldn't have believed it if I hadn't heard it myself. 당신의 유창함과 정확성은 놀랍군요. 직접 듣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직원들의 얼굴도 하나같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모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요. 웅성거림이 더 커지며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부장님은 김 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팀장, 지금 상황에서는 박 여사님이 우리에게 가장 믿을 만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맡겨보죠. 김 팀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박 여사님, 준비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김 팀장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라도 하면 협상 전체가 틀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준비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외교관 시절의 긴장감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경험과 실력을 끌어올려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양측의 대표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회의 테이블의 한쪽 끝에는 한국 측 임원들이 반대편에는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꺼운 자료를 손에 쥐고 있었고 회의실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인 김 이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Welcom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This partnership is vital for our future, and we hope to reach a mutually beneficial agreement. 제가 그의 말을 유창하게 영어로 통역하자 미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 측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我们非常高兴来到这里，希望今天的会议能够为双方带来合作的可能。 저는 곧바로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회의가 양측 모두에게 협력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초기 대화들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각자의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했죠. 하지만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조건과 수수료를 다룰 때 양측 간의 의견 차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표 마이클 씨가 먼저 가격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We propose an initial distribution fee of 10%, reflecting the market size and the resources we will allocate to this partnership. 제가 그의 말을 중국어로 번역하자 중국 측 대표인 리 회장은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회의장의 직원들도 제가 중국어까지 하자 놀란 눈치였습니다. ，Surfrat 是过高了。我们认为 Word Price 是更合理的范围，否则会影响我们的利润率。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We understand your concern, but this fee reflects industry standards and our operational costs. It's not negotiable below this level. 제가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자 중국 측 대표단이 불만스럽게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젊은 대표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如果不能降低，我们可能需要考虑其他供应商。 대화가 막히기 시작하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협상은 틀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Excuse me, but may I suggest an alternative approach? Perhaps we can consider a phased distribution fee, starting at 7% for the first year and adjusting it based on performance metrics. 이 제안을 중국어로도 전달했습니다. 如果考虑分阶段的方式，比如第一年开始是它 10%，然后根据市场表现调整，会不会更灵活一些？ 양측 모두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씨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That's an interesting idea. We're open to discussing a phased approach. 리 회장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这是一个值得考虑的提议，我们愿意讨论这个方向。 대화는 다시 원활하게 흘러갔습니다. 이후 양측은 수수료 조건, 유통지역, 계약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고 저는 각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국 측이 기술적 용어를 사용할 때면 제가 문화적 배경과 산업 관점을 더해 설명했고 중국 측이 특유의 완곡한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전달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양측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늘 협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두 훌륭한 파트너십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리 회장이 말했고 마이클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는 순간 중국과 미국의 대표들은 제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Your expertise saved this deal. Thank you for your outstanding work. 多于您的帮助，我们今天才能达成共识，真是令人钦佩的能力。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It was my pleasure. I'm glad I could help.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과거의 능력이 빛을 발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협상은 성공적이었고 저는 제 일을 완벽히 해낸 것 같아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김 팀장이 허둥지둥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돈된 그의 모습과는 달리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후회의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가 숨을 고르며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 여사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동안 제 능력을 말하지 않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나이와 직업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품위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마치 학생처럼 제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런 그의 진심 어린 태도가 오히려 저를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 팀장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쁩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는 법이니까요. 회의실을 나설 때부터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마주친 직원들은 하나같이 존경과 놀라움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라면 대충 지나쳤을 청소부였던 제가 이제는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 사람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임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서 제가 보여준 통역 능력과 협상 조율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연신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심지어 부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회사의 공식 통역사로 일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박 여사님 같은 분이 회사의 자산입니다. 이제 더는 청소부로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역사로서 다시 한번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제 선택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가 가진 능력을 다시 써볼 수 있어 기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장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김 팀장은 제가 청소를 하고 있던 창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박 여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직원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먼저 팀원들의 이름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리더는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후로 김 팀장은 직원들에게 더 따뜻하고 공정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볼 때마다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직원들도 그의 변화를 느끼며 회사의 분위기가 점차 밝아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회사 안팎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더욱 존중하며 대했으며 겉모습이나 직업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도 처음엔 단순히 청소부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며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나이와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앞으로도 편견 없이 세상을 보려 노력하세요.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 창문을 닫고 바닥을 정리하며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더 큰 자부심과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가 과거의 경력을 자랑하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저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고 태양빛이 창문 너머로 아름답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변할 수 있지만 내면의 실력과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다. 이 교훈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이 회사 사람들의 마음에도 깊게 새겨졌으리라 믿습니다.